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를 했다. 안녕. 철도원이 대답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1000명씩 몰려오는 승객들을 나누고 있어. 그들을 싣고 가는 기차를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지. 철도원이 말했다. 이때 불을 환하게 밝힌 급행열차 한 대가 마치 천둥이라도 치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조종실을 흔들고 지나갔다. 무척 바쁜가 봐요. 저 사람들은 뭘 찾고 있어요? 그들도 자신이 뭘 찾는지 모르고 있어. 철도원이 대답했다. 그 순간 반대 방향에서 불을 환하게 밝힌 급행열차가 요란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벌써 돌아오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저건 아까 그 기차가 아니야. 기차가 서로 엇갈리는 거야. 그들은 자신이 있는 곳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만족하는 법이 없어. 철도원이 말했다. 그때 세 번째 급행열차가 불빛을 반짝거리며 달려왔다. 저 사람들은 방금 지나간 사람들을 쫓아가나 봐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쫓아가는 게 아니야. 그들은 저 안에서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하고 있을 거야. 오직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납작하게 대고 밖을 내다보지. 오로지 어린아이들만 자신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아이들은 천 조각을 이어 만든 헝겊 인형을 가지고 노느라 시간을 다 써버리죠. 그래서 인형은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빼앗으면 아이들은 금세 울어버리죠. 아이들은 행복한 거야. 철도원이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를 했다. 어서 와. 상인도 어린 왕자를 반겼다. 그는 갈증을 해소시키는 알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목이 마르지 않게 된다는 약이었다. 왜 이런 것들을 팔아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약을 먹으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거든. 이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일주일에 53분이나 절약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 53분으로 뭘 하는 건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 뭐가 됐든. 만약 나한테 53분의 여유가 생긴다면 난 신선한 물이 솟아오르는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거야. 어린 왕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 나는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물을 마시면서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네 경험은 참 재미있구나. 하지만 난 아직도 비행기를 못 고쳤어. 게다가 이젠 마실 물도 없고. 시원한 물이 솟는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말했다. 내 여우 친구가 꼬마 친구야, 여우 이야기는 그만두자. 왜? 난 지금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아.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했다. 친구가 있다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지. 난 여우가 내 친구라는 게 정말 기뻐.
이 꼬마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모르는군. 나는 답답한 마음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린 왕자는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리지도 물을 달라고 떼를 쓰지도 않았다. 그저 햇빛만 조금 있으면 만족해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내 마음을 안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리 샘을 찾으러 가자. 나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몸짓을 했다. 이런 광활한 사막에서 무턱대고 샘을 찾아 나서는 건 위험한 일이었다. 그래도 우린 샘을 찾아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말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갈증으로 열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 별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린 왕자의 말은 내 기억 속에서 가물거리고 있었다. 너도 목마르니? 내가 물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거야. 나는 어린 왕자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잠자코 있었다. 그에게 질문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지쳤는지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도 그 옆에 가서 나란히 앉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깊은 생각에 빠지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별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이야. 나는 그야 그렇지 라고 대답하고는 아무 말 없이 달빛 아래서 주름처럼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참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그 말은 맞는 말이다. 나는 늘 사막이 좋았다. 모래 언덕 위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빛나는 뭔가가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문득 사막의 그 신비로운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깜짝 놀랐다. 나는 어린 시절 무척 오래되고 낡은 집에서 살았다. 그런데 그 집에는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물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걸 찾기 위해 애쓴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집 전체가 매력적으로 보였다. 우리 집은 깊숙한 곳에 보물을 감추고 있는 것이었다. 맞아.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아저씨도 내 여우하고 같은 말을 하니까 좋아? 어린 왕자는 반갑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곧 잠이 든 어린 왕자를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마음속 깊숙이 감동이 넘쳐 흘렀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듯 했다. 이 지구상에서 그보다 더 여린 존재는 없는 것 같았다. 달빛 아래서 그의 하얀 이마와 감은 눈, 바람결에 나부끼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껍데기일 뿐이야. 가장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살짝 미소를 띤 어린 왕자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또 생각했다. 이 어린 왕자에게
내가 이토록 감동하는 것은 한 송이 꽃에 대한 그의 성실성과 잠들어 있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램프의 불꽃처럼 빛나고 있는 한 송이 꽃의 모습 때문이야. 그러자 그가 더 여린 존재로 느껴졌다. 램프의 불은 잘 보호해야 한다. 그건 한 줄기 바람에도 쉽게 꺼질 수 있으니. 그렇게 걸어가다 나는 동이 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급행열차를 타고 가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찾으러 가는지 몰라. 그래서 그들은 불안해하면서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것도 쓸데없는 짓이야. 우리가 발견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우물과는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은 그저 모래 위에 파놓은 구멍 같았다. 그러나 이 우물은 마을에 있는 것과 같았다. 그곳엔 마을이라고는 없었는데 말이다. 나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 했다. 이상하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도르래, 두레박, 밧줄까지도. 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미소 띤 얼굴로 도르래 줄을 잡아당겼다. 그러자 도르래는 마치 오랫동안 멈춰서 있던 낡은 풍차가 돌아가듯 삐걱거렸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우리가 우물을 깨우니까 우물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나는 어린 왕자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너에겐 너무 무거워.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우물 가장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올려놓았다. 내 귓가에는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계속해서 들렸고 아직도 출렁이고 있는 물속에서는 햇빛이 빛나고 있었다. 물을 마시고 싶어. 물을 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제야 나는 어린 왕자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두레박을 어린 왕자의 입술에 갖다 댔다. 그는 눈을 감은 채 꿀꺽꿀꺽 물을 마셨다. 물은 참으로 달콤했다. 이 물은 보통 음료와는 달랐다. 이 물은 별빛 아래를 밤새도록 걸은 뒤 도르래의 노랫소리와 함께 내 두 팔이 퍼올린 물이다. 그것은 마치 뜻밖의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내가 아주 어린 꼬마였을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 미사의 노랫소리, 다정스럽게 미소 짓는 얼굴이 내가 받은 선물을 마냥 황홀하게 해주었다. 이 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정원 안에 장미꽃을 5,000송이나 가꾸지만 그들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걸 찾지 못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찾을 수 없지. 내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건 단 한 송이의 장미나 한 모금의 물에서도 찾을 수 있어. 물론이지. 내가 말했다. 어린 왕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어. 마음으로 봐야지. 나는 물을 마셨다. 이제야 살 것 같았다. 해가 뜰 무렵의 모래는 황금빛을 띈다. 나는 그 황금빛에도 행복을 느꼈다. 그동안 나는 무엇 때문에 불행해했는지. 약속을 지켜야 돼.
어린 왕자가 살며시 내 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응? 무슨 약속? 약속했잖아. 내 양에게 씌울 입막에 말이야. 나는 내 꽃을 지킬 책임이 있거든. 나는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 몇 장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 그림들을 보며 웃었다. 이 바오밥 나무는 양배추 같아. 뭐라고? 바오밥 나무 그림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양배추 같다니. 이 여우 그림은 귀가 꼭 뿔 같아. 너무 길어. 어린 왕자는 또 깔깔거렸다. 너무 그러지 마. 난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밖에 못 그린다고. 괜찮아. 아이들은 무슨 그림인지 다 알아보니까. 나는 연필로 입마개를 그렸다. 그리고 그 그림을 어린 왕자에게 건네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네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구에 온 지도 내일이면 꼭 1년이야. 잠시 말을 삼키고 있던 어린 왕자는 다시 말을 이었다. 바로 이 근처였어. 어린 왕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나는 왠지 모를 묘한 슬픔에 빠져들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그러면 8일 전 내가 너를 만난 날 아침, 너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을 혼자 걷고 있었는데 그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넌 네가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지? 어린 왕자의 얼굴이 또 붉게 물들었다. 나는 약간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네가 이곳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이라서 이곳으로 온 거지? 어린 왕자의 얼굴이 또 빨개졌다. 그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이 빨개졌다는 건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나는 겁이 나. 그런데 어린 왕자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돼. 비행기가 있는 곳으로 가. 난 여기에서 아저씨를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하지만 나는 안심할 수 없었다. 여우가 생각났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지고 나면 눈물을 흘릴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물 옆에는 폐허가 된 돌담이 하나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일을 마치고 그곳으로 돌아가면서 어린 왕자가 그 담 위에 걸터 앉아 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넌 기억을 못하는구나. 여기가 아니잖아. 그가 다시 대꾸를 하는 것으로 보아 누가 있는 듯 했다. 그래. 오늘이 맞아. 하지만 여긴 아니야. 나는 담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다시 말을 했다. 물론, 넌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거야. 거기서 날 기다리고 있으면 돼. 오늘 밤에 내가 그곳으로 갈게. 나는 벽에서 겨우 2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자코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넌 좋은 독을 가지고 있지. 나를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 있지.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아 그 자리에 멈춰섰다. 하지만 난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 이제 그만 가. 나 내려갈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단밑을 쳐다보다가 등골이 오싹해졌다. 거기엔 30초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혀를 날름거리며 머리를 쳐들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뒤지며 다급히 뛰어갔다. 하지만 내가 뛰어가는 소리에 뱀은 모래 속으로 스며드는 물처럼 천천히 사막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아슬아슬하게 단밑에 도착했고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어린 왕자를 안아주었다. 어떻게 된 거야? 이젠 뱀하고도 이야기하니? 나는 그가 늘 목에 두르고 있던 금빛 머플러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관자놀이에 물 적신 머플러를 대주고 물을 먹였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는 나를 진지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감았다. 나는 그의 심장이 총알을 맞고 죽어가는 새의 심장처럼 뛰고 있는 것을 느꼈다. 아저씨가 비행기를 고쳤다니 다행이야.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는 거의 포기하고 있던 비행기를 고치는 일에 성공했고 그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내 별로 돌아가.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갈 길은 너무 멀고 어려워. 나는 어린 왕자에게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기를 안듯이 그를 꼭 껴안아 주었다. 어린 왕자는 내가 붙잡을 틈도 없이 어떤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듯 했다. 그는 고민이 가득한 눈빛으로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다. 난 아저씨가 그려준 양을 가지고 있어. 그 양이 살 수 있는 상자와 양의 입막에도 있어.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는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차츰 어린 왕자가 기운을 차리는 것을 느꼈다. 사랑스런 꼬마 친구야, 무서웠던 모양이구나. 어린 왕자는 겁을 먹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은 더 무서울 거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의 맑은 웃음소리를 영영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더욱 견딜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는 마치 사막의 샘물과 같았다. 꼬마 친구야, 다시 네 웃음소리를 듣고 싶어. 어린 왕자는 여전히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 돼. 내가 작년에 떨어졌던 바로 그곳에 내 별이 떠 있을 거야. 꼬마 친구야,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것은 다 나쁜 꿈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만약 아저씨가 어떤 별의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하늘을 쳐다보는 일이 감미롭게 느껴질 거야. 별들마다 꽃을 활짝 피울 테니까. 물론, 그건 나도 알아.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나한테 준 물은 음악의 선율과도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말이야. 기억하지? 물맛이 참 좋았잖아. 그래, 기억하고 있어. 밤이면 별들을 쳐다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지금 보여줄 수가 없어. 어쩌면 그 편이 더 좋을지 몰라. 아저씨에게 내 별은 수많은 별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그러면 아저씨는 어떤 별이라도 바라보는 것만으로 즐거워질 테니까. 그것들은 다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아저씨한테 선물할 게 하나 있는데.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난 너의 그 웃음소리가 좋아. 그게 바로 내 선물이야. 그건 물도 마찬가지야.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각자 서로 다른 별들을 가지고 있어. 별들은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겐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저 조그마한 불빛에 불과하지. 또한 학자들에게는 연구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고, 내가 만난 사업가에게 별은 돈이었어. 하지만 별들은 모두 말이 없어. 아저씨는 지금까지 누구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야. 무슨 뜻이야? 아저씨가 밤하늘을 쳐다볼 때 그 수많은 별 중에 하나에 내가 살고 있을 거고, 그 별들 중 하나에서 내가 웃고 있을 테니까. 모든 별이 다 아저씨에겐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음을 주는 별을 갖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아저씨의 슬픔이 가라앉을 때에는 나를 만난 걸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항상 내 친구가 될 거야.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고, 때로 창문을 열곤 하겠지. 그러면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쳐다보며 웃는 걸 보고 꽤 놀랄 테지. 그럼 아저씨는 친구들에게 말하겠지. 난 별을 보면 웃고 싶어.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를 보고 미쳤다고 할 거야. 그럼 난 아저씨한테 쓸데없는 장난을 하고 있는 셈이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그건 내가 아저씨한테 별이 아닌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들을 잔뜩 준 셈이 되는 거야.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그러더니 곧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밤엔 오면 안 돼. 난 네 옆에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아파 보일 거야. 꼭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니까 오지 마. 그러지 않아도 돼. 나는 네 옆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잖아. 뱀은 사나워. 괜히 장난삼아 물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네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안심하는 듯 했다. 뱀이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대. 그날 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다. 바로 뒤쫓아갔지만 어린 왕자는 단호한 결심이라도 한 듯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저 이 말만 할 뿐이었다. 아저씨, 그러고는 내 손을 잡았다. 그는 아직도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안 오는 게 좋은데 힘들 거야.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정말로 죽는 건 아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이해해 주겠지? 그곳은 너무나 멀어. 그래서 이 무거운 몸을 끌고 갈 수 없는 거야. 육체는 너무 무거워.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버려진 쓰레기와 같아. 그런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때문에 슬퍼하지는 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좀 기운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다시 기운을 차리려고 애썼다. 나 또한 별을 쳐다볼 거야. 모든 별은 녹슨 도르래가 달린 샘이 될 거야. 그럼 모든 별은 내게 신선한 물을 뿜어주겠지. 정말 좋을 거야. 나는 줄곧 가만히 있었다. 그건 정말 재미있을 거야.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을, 나는 5억 개의 샘을 갖게 될 테니까.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 혼자 놔둬.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알지? 내 꽃말이야. 나는 그 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그 꽃은 너무 약해. 너무나 순수하고 별 도움도 안 되는 네 개의 가시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뿐이야. 나도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옆에 나란히 앉았다. 이제 더 할 말이 없어. 어린 왕자는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 발짝을 내딛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어린 왕자의 발목 가까이에서 노란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마치 나무가 쓰러지듯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밭이라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벌써 6년 전의 일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다. 나와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걸 무척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친구들에겐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지금은 그 슬픔이 조금 가라앉았다. 다시 말하면 내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자신의 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음 날 날이 밝았을 때 그의 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그리 무겁지 않았다. 그래서 밤이 되면 별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것은 마치 5억 개의 작은 방울들과 같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 내가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양 입막에
가죽끈 달아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양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난 이 걱정으로 산다. 그의 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혹시라도 그 양이 꽃을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때론 이런 생각도 한다. 그럴 리 없어. 어린 왕자는 매일 밤 꽃에게 유리덮개를 씌우고 양을 지킬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그리고 모든 별을 향해 다정하게 미소를 짓는다. 또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두 번 방심할 수도 있지. 그러면 끝장인데? 혹시 어느 날 저녁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 씌우는 걸 잊어버렸는데 그날 밤 양이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 작은 방울들은 모두 눈물로 변해버린다. 그러니 이것은 정말 크나큰 수수께끼다. 나도 그렇고 어린 왕자를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한 마리 양이 장미 한 송이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하늘을 쳐다봐라. 그리고 생각해봐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그림은 나에게 있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스럽고 슬픈 풍경이다. 앞 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다시 그렸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 바로 여기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이곳을 꼭 알아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약 그곳으로 지나가게 되면 서둘러 지나치지 말기를 부탁한다. 저 별빛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라. 그때 만약 작은 소년이 나타나 웃거든 금빛 머리카락을 한 소년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거든 그가 누구인지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가 돌아왔다고 내게 꼭 전해주길.